안녕하세요. 경기성모학과 정성원 원장입니다. 저는 매일 서울에서 평택까지 버스로 출퇴근을 합니다. 버스 안에서 유튜브로 뉴스를 듣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안과 관련 정보를 습득합니다. 얼마 전 나는 의사다라는 채널에서 근시에 관한 내용을 특집으로 총 5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5편이니 총 50분 정도 분량인데 핵심만 뽑아서 3, 4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근시가 뭐냐면 안구가 정상보다 약간 길어서 눈의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상태. 그래서 근거리는 보이고 원거리는 흐린 상태입니다. 자, 모든 근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근시, 플러스는 원시라 생각하면 됩니다. 시력이 마이너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를 정확히 표현하면 마이너스, 즉 근시가 있어 시력이 0.1, 0.4, 3, 0.5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근시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70% 이상의 근시니까 한반에 30명 있으면 20명 이상의 근시라 보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국의 근시가 가장 심각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근시를 줄이기 위해서 20, 22라는 게 있어요. 20분 근거리 보면 20초 멀리 봅니다. 그리고 하루 2시간 야외활동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어쩔 수 없이 본다면 밝게 보는 것이 좋고 너무 밝게 보면 망막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 눈이 부시지 않는 범위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리를 오래 보는 것이 근시에 나쁜데 책과 스마트폰 중에서 스마트폰이 더 나쁩니다. 근시가 안구가 길어졌다 말씀드렸죠? 이를 안축장이 길다고 합니다. 안축장은 한번 길어지면 줄어들지 않고 16에서 17세까지 길어지므로 그 나이까지는 근시가 진행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 라식을 하더라도 근시로 인해 안축장이 길어진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안축장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풍선을 정상 안구라 하죠. 풍선을 크게 불면 고무가 당겨지고 얇아지죠. 그래서 안축장이 길어진 눈은 녹내장과 망막 변성, 황반 변성이 잘 생깁니다. 또한 고도근시는 사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시가 생긴 건 어쩔 수 없더라도 고도근시까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근시가 생길수록 근시 진행이 빠르고 고도근시가 될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근시가 일찍 생길수록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를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 근시이면 자녀가 근시일 확률이 3배 높고 부모 모두가 근시이면 자녀가 근시일 확률이 7, 8배 높습니다. 이처럼 유전적으로 근시가 될 확률이 높으면 전근시 단계, 즉 아주 초기 근시 때부터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이제는 치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드림렌즈.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게 함으로 교정 효과가 있고 근시 진행을 늦추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드림렌즈 한 눈당 대략 6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난시가 있거나 고도근시인 경우는 좀 더 비쌉니다. 한 번 맞추면 보통 2년간 사용합니다. 끼고 자는 렌즈이다 보니 세균 감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이사이트 소프트 렌즈. 마이사이트는 근본적인 효과는 드림렌즈와 같습니다. 드림렌즈는 각막을 눌러 편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마이사이트는 렌즈 자체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8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드림렌즈는 밤에 끼고 소독이 필요한 하드렌즈라 보면 되고 마이사이트는 낮에 끼고 버려도 되는 일회용 소프트 렌즈입니다. 도수가 높아 드림렌즈를 못하는 아이들도 마이사이트는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일회용 즉 원데이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 합병증의 빈도가 적습니다. 가격은 양안 기준 한 달에 10만원 중반대입니다. 세 번째, 마요스마트 안경. 가격은 안경알만 양안 50만원 정도이며 도수가 올라갈 때마다 새로 해줘야 하니 가격 부담이 있죠. 게다가 근시 억제 효과가 약간 떨어집니다. 드림렌즈와 마이사이트가 시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에 반해 마요스마트 안경은 안경이 조금만 흘러내려도 시력이 떨어집니다. 옆으로 째려봐도 안되고 안경알의 정중앙으로만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저농도 아트로핀 한약. 경기성모학과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근시치료 방법입니다. 위의 3가지 방법에 비해 아트로핀 치료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드림렌즈나 마이사이트는 착용 시 시력이 좋아져서 수능도가 높지만 아트로핀 한약은 넣으나 안 넣으나 당장의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중간에 안약 넣는 것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시 치료의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니 꾸준히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재 한국형 근시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며 곧 발간이 되면 경기성모학과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확한 근시치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짚어드리면
꾸준한 야외 활동, 근거리 작업 피하기. 둘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자, 안경 도수를 낮춰서 쓰면 근시가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다초점 안경을 쓰는 것은 근시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진 주기도 6개월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상 있으면 자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트로핀 안약은 너무 일찍 끊으면 눌러놨던 근시가 진행될 수 있으니 17세 전후에 서서히 끊어야 합니다. 끝으로 고도근시가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심지어 1디옵터라도 진행이 덜 되는 게 좋습니다. 자, 50분 분량을 최대한 요약해드렸습니다. 이 캠페인에 출연하신 10분의 교수님들 중 5분은 제가 서울 성모병원과 영등포 김한과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